그러면 여기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아는 분한테 형님 제가 여기 이 친구 밀기로 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아이템 줘봐. 얘기하면 동반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튼 그래서 아주 그 초창기에 투자합니다. 투자 규모는 3천에서 한 2억 정도로 투자합니다. 조건은 뭡니까? 법인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1억을 1억부터 이제 투자 좀 부담스럽지. 그러면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 친구가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5천 원 투자하면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지분을 너는 친구가 창업자가 5천만 원을 냈을 때 내가 5천을 들어가면 자, 당신의 기업 가치를 내가 10억으로 해줄게.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넣으면 지분의 5%를 줘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수치는 다 틀려요. 이게 밸류에이션인데 그러면 어제 창업을 했는데 왜 10억으로 해주냐? 그 사람의 능력, 네트워크, 아이템의 가치 이런 걸 보고 10억이라고 해주는 거죠. 이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그냥 콜이에요. 그냥 콜. 아직 당신의 아이템이 완성되지 않아서 나는 5억으로 해줄게. 그러면 창업자가 콜을 하면 그냥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어제 회사 만들었는데 이게 5억이든 6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엔젤 투자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 엔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 벤처 투자라고 하면 VC가 있고요. 제일 상위 단계에서 그리고 그 밑에 엑셀러레이터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전문 엔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금융기관에 가깝고 여기는 교육기관에 가깝고 여기는 이제 엔젤인데 말 그대로 전문 엔젤은 무슨 혜택을 주느냐 정부에서 전문 엔젤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1억을 같이 투자해줘요. 투자라는 말은 뭡니까? 그 돈을 다 날려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업자한테. 물론 창업자가 뭐 횡령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한테 투자를 결정했어요. 제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 투자 멤버, 저희 중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이 친구의 중학교 때 짝이 이 친구한테 5천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건 이제 뭐 팩트예요. 그런데 여튼 최 기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비행기 운전을 해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 친구한테 왜 투자하냐? 우석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5천 투자해. 그런데 얘도 전문 엔젤이니까 우석이가 1억 사업 자금을 받으면 이제 이 우석이의 아이템 갖고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적인 관계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되면 나는 엔젤이니까 큰 사업 성공 아니더라도 나는 행복해. 그리고 이 친구는 배신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최 기장이 아는 박 기장도 최 기장이 투자한 데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엔젤이. 즉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얼토당토 않은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친구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멘토링을 해줬어요. 제가 밥을 사 먹여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엔젤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젤 투자를 안 받고 엑셀러레이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엔젤 투자 안 받고 엑셀러레이터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데 좀 힘이 들겠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초기 창업자금 뭐 3억, 5억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엑셀러레이터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켓컬리 아세요? 마켓컬리도 투자 생태계를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선수들이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받고 팁스 태우고 바로 VC까지 바로 한 6개월 안에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이 생태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핸드폰 가지고 제가 엔젤 투자의 가장 베스트 사례 중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핸드폰에 올라펫이라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핸드폰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휴지 있어요? 아니 지구라. 올라펫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어떤 거 같아요? 처음에 그 투자 IR 할 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난 판단이 안 되는데 저렇게 잘 나갈 줄 몰랐지. 뭐 별거 없는. 올라펫이라고 검색해서 보이지만 제가 저쪽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저 이 회사의 초기부터 다 알아요. 이제 PwC라는 컨설팅 회사 있어요. 삼회계법이 여기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다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뭐 우리 직급으로 부장일 때 과장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동시에. 그래서 야 왜 나가니? 이만 하고 저기 창업해요. 그래서 창업하기 위해서 집도 팔았어요. 뭔 사업인데? 뭐 반려동물 해갖고서 저기 용품 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7년 전인가? 그래서 거기에 그냥 파는 그냥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컨텐츠를 붙여서 컨텐츠 커머스로 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껴줘. 그럼 형 사표 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만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왜 투자했을까요? 자기가 되게 잘하는 정말 똑똑한 애들 3명이 나간다 이거예요. 집도 팔았어. 그래서 1억을 이 친구가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3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형 1억 투자했는데 지분은 10%만 일단 먼저 드릴게요. 그런 게 어딨냐 했더니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도 얘도 이제 엔젤 투자 몰랐죠. 여튼 그래서 근데 1억 투자하는데 형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 엔젤 교육을 받으시고 1억을 투자해 주시면 정부에서 1억이 같이 나온대요. 그러면 형이 1억을 투자해도 우리는 2억의 투자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투자해 주세요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투자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창업팀이 좋아서. 그러면 이 친구가 투자할 때 정말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1억 투자하다가 너희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그럼 당장은 못 갚아도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구두 약속이지. 그거를 사인하는 엔젤 투자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투자자들하고는 딜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 3천만 원 시작해서 이 친구들이 다시 7천만 원을 증대하고 그래서 자본금 1억을 이 3명이서 만들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억 받고 계속 VC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산업은행한테 지난달에 40억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리즈 A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올라펫으로? 그냥 그 반려동물 용품이나 이런 쪽에 마켓컬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7년 전에 같이 시작한 업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군데만 살아남은 거예요. 패트랜드하고 여기하고. 그럼 이 친구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아서 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거나 펜트 굴리던 친구들이 뭐 배송도 하고 뭐 물류센터 가서 뭐 알바 이제 뭐 박살나면 그냥 뭐 하기도 하고 뭐 배송기사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쭉쭉쭉쭉 성장해야죠. 상업 아이템 특이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쇼핑몰이에요. 개구형이 뭐 용품 파는. 결국 네. 근데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 친구들은 게임의 룰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VC가 네 군데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럼 이 VC가 그 다음 VC를 또 소개해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친구 여기 지금 기업 가치가 170억으로 평가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기업 가치가 15억일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11배를 지금 먹었죠. 자기가 7년 전에 투자한 1억이 지금 11배가 된 거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이익 실현 안 되는 건데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이익 실현하냐? 이 회사가 상장까지 가려면 더 멀었죠. 매출 1000억이 나야 되니까 40억 다음에 한 80억 정도 투자 받을 때 옛날 구주를 팔고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엔젤 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7년이 걸린 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원래는 한 3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엔젤 투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반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타일한다. 제가 늘 예로 드는 건데 왼쪽에서 쓰겠습니다. 스타일 안 나하고 마켓컬리. 여기 마켓컬리 대표는 여자인데 되게 똑똑한 여자죠. 스펙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켓컬리 똑똑한 여자를 내세워놓고 창업에 관련된 고도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회사를 밀어 올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김소희 대표만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동대문하고 쇼핑몰에서 계속 밀어 올려서 여기는 6천억에 요래를 팔고 나갔죠. 그죠? 여기는 기업 가치 뭐 지금 3천억이 내내 만에 그런데 계속 적자 내고 그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라운드에 들어갈 때는 그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투자를 받아서 기업이 커졌는지 기업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를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트랙을 타실 건지 여러분들 사업 환경이나 뭐 이런 거 봐야 돼요. 저 회사가 한 5년 전에 망할 뻔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저 회사 또 잘 나간 건 뭐냐면은 요즘에 비대면이 그 대세니까 엄청나게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여튼 이거를 볼 때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라운드를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하시는 거 그리고 상황이 정해지는 거 다 맞는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여기로 갈 거니까 이 엔젤 투자 생태계를 몰라도 돼. 이렇게 놔둬요. 여기에 제도나 상황이나 사례를 늘 관심 갖고 이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관심 갖고 하루에 10분, 20분만 기자만 찾아가서 어떤 내가 투자를 받았고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저 회사는 왜 투자를 받았고 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강의를 들어서도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제 발표를 하시거나 엔젤 투자가를 만나시거나 혹은 브로커를 만나더라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당신 투자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를 투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 있어요. 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5천 정도 해주시면 좋고 뭐 1억까지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진짜 저 엔젤 투자자들은 얘기를 덮어보면 아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이구나. 내가 모르는 분을 가리키고 모르는 분을 가리켜가면서 내가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처음 봤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친구면 끌고 갈 수 있어요. 야 우서가 이거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어렵다. 처음 봤는데 내가 잘 몰라. 그럼 제가 저분을 가리키면서 끌고 가야 돼? 그럴 이유 없죠. 그러면 저희 딱 앉았을 때 아 지금 저는 1억 정도의 펀딩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는 얼마로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 회사 밸류는 10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되잖아요. 왜 10억이죠? 그러면 지금 뭐 경영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그러면 엔젤 투자가는 싸게 사고 싶으니까 아 10억 인정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8억 정도 어떠세요? 그죠? 그러면 아 저희도 뭐 주지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도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1억 정도 해주는데 갑자기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아 저는 이거 100억입니다. 그럼 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사실 때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있고 예비 창업자인데 뭐 1억 투자해주면 지분 1% 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세요. 그러지. 그럼 저희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엔젤 투자자들은 엔젤 투자해줄 테니까 사업계획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0개도 받아요. 안 답답해. 그러니까 그러면 아 밸류에이션 그런데 아 이게 보통주로 좀 들어가기는 좀 처음에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ICPS로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ICPS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밸류에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밸류에이션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엑시 플랜이에요. 그러면 제가 투자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 회사 모델은 상장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 B 정도 저희가 유치하면서 구주 매각으로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 하시면 하셔도 되고. 네. 그럼 상장 플랜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상장 플랜을 얘기 바로 하면 이분은 선수인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구주 매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되잖아요. 근데 엑시 플랜에서 바로 아 대단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엔젤 투자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단계에서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사업 잘 되면 매년 5%씩 배당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 돈이 빵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배당 얘기 나오면 바로 접어. 100%면 되거든. 배당 모델이 가능한 상황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창업자가 엔젤 투자 논리를 다 알지만 배당이 제일 빠를 때 어떤 큰 계약이 있어서 회사에 자금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고 근데 그 큰 계약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꾸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쾌점 맞고 있을 때 그러면 내일 당장 중국이랑 뭐 디스트리뷰션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 배당으로 해서 1차분 내보내드리고 나머지 스테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특별한 상황일 때 그죠? 그때는 배당 모델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뭐 100%는 50%는 70%는 나가고 나머지는 지분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젤 투자 생태계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대표가. 그죠? 네. 그래서 엑시 플랜. 그래서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엑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제일 먼저 물어요. 사업성은 사실 어떻게 그 다음일 수 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법인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아이템 나한테 100% 다 넘기고 나가라 그러면은 넘기고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는 30억. 30억 받고 나는 하고 나가겠다.
그럼 이분의 밸류에이션 콜 가격은 30억인 거예요. 그럼 30억이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더 화끈한 예로 말씀드리면 얘도 똑같은 아이템이야. 근데 그게 실리콘밸리에 있어. 그럼 공이 두 개가 더 붙어요. 공이 하나가 더 붙어. 현실이에요, 현실. 똑같은 아이템인데 미국에 있으면 공이 하나 더, 두바이에 있으면 공이 한 개도 더 붙고 뭐 12개도 더 붙고 두바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아이템에서 어떤 사람이 팔고 나가. 그러면 얼마에 파시겠어요?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어서 말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냥 팔고 나가세요. 10억에 10억이면 하고 땡큐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저 대표님의 사업 단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게 비싼지 싼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이제 30억 얘기하셨으니까 30억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비슷한 내가 30억에 투자한 회사들이랑 비교를 하겠죠. 이런 거예요. 여자 생리용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배송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띵스라고. 그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IR을 했을 때 20억, 그 회사는 30억이라고 그랬나? 30억 가치로 투자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 회사에 그때 유료 회원이 500명이야. 그러면 얼마죠? 회원 한 사람당 가치가? 30억 나누기 500 하면 얼마예요? 저 암산이 안 되는 600만 원? 6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회원 한 명당 가치를 600만 원?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여자분인데 생리대를 한 달에 해갖고 3만 원어치 구매를 해갖고 띵스에 만 원을 1년에 이분들한테 회사에 기여하는 게 만 원이라 1년에 12만 원이야. 근데 12만 원 회사에 수익을 주는 회원 한 명의 가치를 300만 원씩 사달라고? 600만 원? 좀 안 하면 비싸죠. 네. 비싸요. 그래서 안 했어요. 비싸다. 그러면 이 회사가 10억 가치로 투자해달라? 라고 했을까요? 전 안 했어요. 왜? 나는 그 시장을 몰라. 관심도 없어. 네. 관심도 없어요. 즉 뭐냐면 엔젤 투자가 이제 마지막 문제는 피스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엔젤 투자가 관심 없어요. 아까 젖병이라고 하셨나요? 식기에. 너 관심이 없어 나는. 식기에, 세척에. 그게 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기 전문 엔젤 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투자하자고 왔어요. 바이오 어쩌고저쩌고 막 의학 용어 막 잔뜩 써요.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저 학교 다닐 때 공식 교육을 했는데 생물은 내가 못했어요. 관심도 없어. 봐도 모르겠어. 무슨 감마 개념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창업자들 연대 교수고 의대 교수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근데 투자 5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왜? 그 전문 엔젤이 자기 들어간대. 4억을. 그래서 그러면 저도 500만 원만 일단 가는 것이. 삐세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 유치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가장 빠른 엑sit 한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포럼에 이정기 대표라고 계신데 그분은 이제 20살 때부터 이쪽 판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뭐냐면 학생 발명왕 출신이 한 그 지퍼 회사가 있었어요. 지퍼 회사였는데 그냥 1인 기업이야. 1인 기업. 법인 100만 원. 자본금에.
근데 그분이 여기다 1억을 투자를 딱 했어요. 그래서 매출 좀 올린 다음에 생산 설비 딱 라인 갖춘 다음에 이 회사에 5개월 걸렸구나. 5개월 후에 안다르라고 아세요? 레깅스 만드는 회사? 거기에 8억에 팔았어요, 이 회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즉, 엔젤 투자가의 생리는 뭐냐면 내 네트워크 안에서 이 회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분야 있고 네트워크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럼 나랑 친한 VC가 바이오에 관심이 많아. 그럼 내가 바이오 기업을 좀 찾아볼 수 있겠지. 왜냐면 내가 투자한 다음에 그 VC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즉 이거였거든요. 이 회사 그때 매출 1,000만 원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학생 발명왕이 만든 무슨 이렇게 좀 지퍼가 좀 특이해서 안 씹혀. 그래서 5개월 만에 안다르 대주주한테 8억에 팔았어. 훌륭한 엔젤 투자죠. 그럼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상장 이런 거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이 대표는 손해봤냐? 안 손해봤죠. 이 대표도 같이 안다르에 주식 넘겼겠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저 올라갔다고 이 지퍼에 나오고 뭐가 정답이? 정답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회사가 뭐 매칭펀드 안 받았어요. 이 회사 매칭펀드 요즘 떨어져요. 100%. 근데 이 대표, 이 엔젤 투자가가 가장 여기는 내가 안다르. 그러면 안다르 왜 팔았을까요?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요? 안다르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었죠. 무슨 네트워킹? 그 전문 엔젤 투자자가 안다르의 대주주였어요. 그 초기 투자자였어요. 대주주는 아니고. 그럼 안다르 사주가 이걸 샀어. 왜 하냐? 안다르의 물건을 납품할 때 이렇게 끼워넣기 하는 그 용도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엔젤 그 투자를 받고 네. 난 이후에 또 다시 밸류에이션이 또 일어나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면 그걸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 자, 그 마침 질문을 잘 하셨네요.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 회사 있죠. 올라페. 제 친구 김범식이라는 친구가 15억 밸류로 1억이 들어갔죠. 이때는 초기 월 매출 뭐 한 3천만 원 이럴 때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2년 있다가 비행기 운전하는 최재웅이가 30억 밸류로 1억이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지분을 15분의 1을 받은 거고 이 친구는 30분의 1을 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2년 지나서 얘네들은 월 매출 1억을 찍고 있었을 때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오른 거죠. 맞죠? 이 친구가 들어갈 때 야 나 15억 해줘 그럼 얘가 손해보는 거겠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지분율이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시리즈 A 들어갈 때 대표이사 지분율이 50% 이하면 투자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성장해서 계속 밸류에이션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2년 지났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30억에 갑자기 무슨 위기가 와서 여기서 개판을 쳤어. 실적이. 근데 회사 살려야겠어. 그러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거 디밸류라고 그러는데 얘는 손해보겠죠. 그럼 얘한테 가서 물어보겠죠. 얘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20억 밸류로 그 주식을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도의상 동의는 구해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죠? 즉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은 계속 높아져 가야 돼요. 네. 낮아질 수도 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런데 처음에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받아버리면 후속이 안 들어와요. 처음에 이 친구가 뭐 한 50억 밸류로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CFO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너무 낮은 밸류로 들어오면 후속이 또 불리해. 네. 저 올라가 지금 저기 170억을 그랬나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 저희 포럼에서 투자했을 때가 130억 밸류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6개월 전에 130억 밸류 받았는데 지금 250억 밸류라고 그러면 지표가 뭐 차이 납니까? 그래서 그때는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결과론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 투자 선택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그 회사가 아니니까 신문에 나는 각 기사 뭐 투자 유치했다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분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동 창업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지분이 50%고 B라는 사람이 50%예요. 그럼 절대 투자 못 받습니다. 기관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싸움에서 쏘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요. 49대 50인데 안 쳐줘. 무조건 초창기에 누가 70% 갖고 있어요. 5천만 원일 때 기준으로 미니멈. 이거 절대 투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더 투자 못 받는 거. 실제 사람인데 그렇게 했는데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래. 그럼 더 투자 안 해요. 왜? 창업자끼리도 싸우고 나가서 쪼개지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하다가 쪼개져요 그러면 절대 투자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든지 그 얘기 하지 말든지 제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직 회사 전이니까. 반대로 이렇게도 투자 받을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이런 팀은 어떤 팀이냐면 그래서 대학교 때 같이 창업을 했어. 그래서 연구실도 같이 나왔어. 직장 생활도 한 이 사람하고 같은 공동 연구를 해서 한 10년을 지난 창업팀이야. 그럼 인정해 주겠죠. 그죠? 아니면 공동 창업해서 대학교 때 창업해서 대학원 때 엑시스를 한번 하고 나간 창업팀이야. 그러면 예외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초창기에 내가 시리즈 A 정도 갔을 때 기업가치 100억 정도 됐을 때 개표회사 지분율이 못해도 5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쭉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위치를 원할 때 아까 3F를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표가 나와서 객관적으로 어디 올라가서 발표를 할 때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투자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투자해주겠어요? 친구도 안 하고 부모도 안 해주고 가족도 안 해주는데 투자를 솔직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매칭 펀드 제도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전문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 적격 엔젤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방 창업 기업 있으세요? 충남, 강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에 전문 엔젤이든지 적격 엔젤이든지 개인 투자 조합으로부터 전문 엔젤로 칩시다. 전문 엔젤이 1억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매칭 펀드가
2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전문 엔젤들은 보통 기부 엔젤 파트너스 같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